이번 유증 방식이 좀 색다른데요. 증자 신주의 인수 주체가 일단 그 금융사들이 설계 운영하는 SPC고요. 여기에 대출하고 ABS 발행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건데요. SK이노베이션이 PRS 약정을 통해서 투자자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예요. 주가가 부진하면 그 몫을 메워준다는 뜻인데, 언뜻 보면 이게 대출 같은데 증자란 포장지를 잘 씌워놓은 느낌이거든요. 네, PRS는 신주를 인수한 투자자가 만기 시점에 주가가 떨어져도 손실을 보지 않도록 기업 측이 차익을 메워주거나 신주를 되사주는 방식인데요. 3년 만기 동안 SK이노베이션은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플랜의 명칭이 SK이노베이션의 기업 가치 제고 전략입니다. 회계는 기업의 언어라고 하죠. 재무제표의 숫자로 현상을 들여다봅니다. 더 벨스 뷰. 오늘은 수년째 적자에 허덕이는 SK온과 이를 구원하기 위해 대규모 조달을 준비하는 SK이노베이션을 조명하려 하는데요. SR본부의 이돈섭 기자와 함께합니다. 저는 원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SR본부 이돈섭 기자입니다. 시작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 7월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회사 SK온과 SK엠무부의 합병을 발표한 것인데요. 이와 더불어 유상증자 2조 원, 신종자본증권 발행 7천억 원, SK온 유상증자 2조 원, SKIT 유상증자 3천억 원, 추가 자본 조달 3조 원 등으로 총 8조 원 유상증자를 연내 완료한다는 계획을 알렸습니다. 여기에 1.5조 원 규모의 비핵심 자산 매각 및 유동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총 규모는 9.5조에 달합니다. 이 기자, SK온과 엠무부의 합병은 예전부터 시장에 거론된 얘기였잖아요. SK이노베이션은 합병 결정에 앞서가지고 2021년 그러니까 FI한테 팔았던 SK엠무부 지분 40%를 작년 10월에 한 10%, 지난 10월에 한 30% 이제 재매입해서 사전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SK온은 작년에 합병한 SK트레이딩 인터내셔널 가지고는 좀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네, SK온은 2021년 분사한 뒤 시설 투자에 연평균 6조 원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최근 2년간은 9조 원이 넘고요. 문제는 영업 현금 흐름이 4년째 계속 마이너스라는 점입니다. 돈을 벌지 못하고 오히려 나가는 현금이 더 많다는 말이죠. 이걸 자본 조달이나 차입 등 재무 활동으로 버티다 보니 빚이 자꾸만 느는 구조입니다. 그 부분 좀 살펴봤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수익된 현금이 한 연평균 10조 정도 되더라고요. 이 때문에 SK온의 3월 말 그 연결기준 부채 비율이 한 251%, 차입금 의존도가 55%를 넘습니다. 보통 부채 비율이면 한 200% 미만, 차입금 의존도는 한 30% 미만을 적정선을 보는데 그걸 보면 굉장히 높은 수치죠. 네, 맞습니다. SK온의 여파가 모회사 SK이노베이션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모양새인데요. 올 3월 말 연결 기준 부채 비율이 207%, 차입금 의존도가 46.3%로 상승했습니다. 아직 영업 현금 창출력이 좋아서 버티고 있지만 석유화학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7%대였던 에비타 마진율이 지금은 2.7%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지금은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SK온이 올 3월 말 연결 기준 한 총자산이 50조가 넘거든요. 엠무부는 한 4조 얼마 정도 되고요. 엠무부가 SK온에 흡수와 합병되는 방식인데요. 엠무부의 현금성 자산이 한 1조 2천억 원 정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합병 후 SK온의 재무 상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부채 비율을 보면 한 251.7%에서 242.7%, 차입금 의존도는 55.6%에서 54.2%, 약간 소폭 낮아진 정도죠. SK온이 합병과 더불어 2조 원 규모의 유증을 결정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증자가 완료되면 자기 자본에서 2조 원이 늘고 순차입금에서 2조 원이 빠집니다. 현금성 자산은 합병 범위일 때 5조 8,347억 원에서 유증 후 7조 5,267억 원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부채 비율은 213.9%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고요. 살펴보니 이제 SK엠무부는 최근 4년간 연평균 에비타가 한 1조가 넘어요. 연평균 영업현금 흐름은 한 6,800억 이상이고요. 합병을 하면 중장기적으로 연간 1조 원의 에비타 창출력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결국 이번 딜은 SK온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네, SK이노베이션의 2조 유증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최대 주주인 SK가 4천억 원을 직접 출자하고 FI가 참여하는 1.6조 원의 PRS 약정을 하는 구조인데요. 여기에 7개의 SPC들이 참여하고요. SK온의 2조 증자 역시 유증 대상자인 유젠에너지와 PRS 약정을 맺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유증 방식이 좀 색다릅니다. 그 증자 신주의 인수 주체가 이제 금융사들이 설계하고 운영하는 SPC고요. 여기서 대출과 ABS 발행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건데요. SK 이노베이션이 PRS 약정을 통해서 이제 투자자 손실을 보전하는 형태고요. 주가가 부진하면 그 몫을 메워준다 뭐 이런 뜻인데 언뜻 보면 이 대출의 증자란 포장지를 덮어씌워 놓는 느낌이에요. PRS는 신주를 인수한 투자자가 만기 시점에 주가가 떨어져도 손실을 보지 않도록 기업 측이 차익을 메워주거나 신주를 되사주는 방식을 말을 합니다. 3년 만기 동안 SK 이노베이션은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플랜의 명칭이 SK 이노베이션의 기업 가치 제고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번 딜 규모가 이제 총 한 9.5조 정도 되는데요. 이노베이션과 SK온 IT에 증자하고 연구체 발행 이래가지고 한 8조 정도, 자산 매각이나 유동화가 1.5조 정도인데요. 이 가운데 상당히 FI한테 흘러간다는 거예요. FI들이 보유한 지분을 사기 위해서 한 4.5조가 이제 외부로 유출되고 SK그룹에 이제 순유입되는 실질 자금 한 5조 원 정도죠. 맞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FI가 투자한 SK온 CPS를 되사오는데요. 2022년부터 2년간 프리 IPO 때 발행한 CPS에 2.8조 원이 대상인데요. 이자 등을 감안한 취득 금액은 3.6조 원입니다. SK온으로선 CPS를 모두 상환함에 따라 IPO와 연계된 재무적 불확실성이 상당폭 완화됐습니다. 이노베이션은 앞서 7월 2일 FI들이 들고 있던 M무브 자녀 지분도 8,600억 원에 서둘렸고요. 그럼 이노베이션이 2조 증자해서 한 1.8조가 나가는 거네요. SK온은 2조 원이 유입되고 SKIT는 3천억 원, 자본 조달 3조, 자산 매각 및 유동화가 1.5조, 합치면 SK그룹에 순유입된 자금 한 5조 원 맞네요. SK그룹의 SK온 살리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M무브 합병에 이어서 PRS 계약을 동한 유상증자 같이 기발한 금융기법이 동원됐는데요. 배터리 시장이 다시 살아날 때까지 SK온을 계속 지원해주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이런 방식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더 지켜봐야 하는 이슈고요. 앞으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다시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돈석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